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보는 눈만 있었어도 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 관계만 피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덜 힘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는 젊은 날을 지나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진짜 속마음은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돈이 오갈 때, 성공했을 때, 이런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 가족 안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그리고 역사 속 위인들이 남긴 지혜를 빌려서 정리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봐야 할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기준들은 단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보고 상처 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5가지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는 조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더욱 소중하고 마음은 더욱 평안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고 후회하고 상처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5가지 기준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5가지 기준은 단지 남을 보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기준을 갖춘 사람인지 늘 돌아보고 다듬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실패, 그리고 깨달음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인생의 요약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분,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 앞으로 더 평안한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람을 잘 보는 눈,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울 때의 모습을 보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이 말은 사람의 본 모습이란 그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타인을 위해 쓸 줄 아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려울 때를 보라. 사람이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웃으며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말인지, 그 차이는 바로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먼저 전화해서 챙기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고 다들 그분을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분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기고 투자도 끊기고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약속을 하면 피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길 꺼려하고 심지어는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든든하던 분이었는데 위기가 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의 진짜 모습은 이 모습이었구나. 평소에 다정함과 배려는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구나. 그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자 스스로의 여유도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함께 사라진 거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진짜가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지만 주위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꼭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유로 남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나야 괜찮아. 너는 어떠니? 하고 묻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겉모습이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꾸준한 사람. 자신이 힘들 때일수록 더 따뜻해지는 사람. 어렵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모질게 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궁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겉모습, 말솜씨, 평소의 친절은 상황이 좋을 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한 상황, 다시 말해 진짜로 삶이 힘들어질 때는 그 어떤 가식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말투, 표정, 태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세요. 도움을 구할 줄 아는지, 타인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참고 견디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힘들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가 아플 때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본 적이 있는가? 사람의 본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지켜낸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려울 때를 보세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두 번째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겉으로 드러난 말솜씨나 학력, 직업 같은 외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든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 그 말처럼 약한 존재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을 드러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굴지 말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웨이터, 청소 아주머니, 택배 기사님, 경비 아저씨, 마트 직원 등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 않은 분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며 눈을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론 웃으며 인사를 잘하다가도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물건을 던지듯 받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시하듯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예의와 친절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진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하던 회사에 한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무나 전무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분고분했고 인사도 꼬박꼬박하며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직원이나 계약직, 경비원 분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막내 직원이 의견을 내면 무시하거나 비꼬듯 말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괜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저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승진했습니다. 결국 임원이 되었고 그 이후엔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결국 힘을 가진 뒤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약한 사람들에게 더 날카롭게 향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따뜻하고 존경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회장을 만나도 공손하게,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도 공손하게. 그들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지나치고 고맙다고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이고 무시이며 결국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은 인격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만 나이가 들면 반대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과정을 직접 겪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고 회사를 이끌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 혹은 손주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그들이 내게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내가 느릿느릿 걷고 말이 길어질 때 그들이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그들이 보내는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왔던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뚝뚝하다면 그는 평소에도 누군가를 무시해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어르신께 예의 없이 군다면 그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항상 그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타인의 인격은 결국 나에게 향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리 알 수 있는 예고편입니다. 세 번째, 돈 앞에서의 모습을 보라. 세 번째는 바로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돈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여러 사람을 겪으면서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우정도 돈 앞에서는 낯선 표정을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봤습니다. 형제끼리 다투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심지어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까지.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늘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자께서도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박다. 여기서 의는 옳고 그름이고 이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군자, 즉 훌륭한 사람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소인, 즉 인격이 낮은 사람은 이익과 손해부터 따진다는 뜻입니다. 돈 앞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의를 따르는지 아니면 이만을 따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속에서 몇 가지 유형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지갑을 열 일은 거의 없으면서 남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 얻어먹기만 하고 모임에서 회비를 낼 땐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믿으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큰 신뢰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 반드시 갚겠다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화도 피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 하고 갚는 날짜는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는 돈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친절하고 착하던 사람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딱딱해지고 말투가 변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돈이란 게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며 관계보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있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 돈을 빌렸으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습니다. 혹시 사정이 생기더라도 미리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조금 더 낼게요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먼저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돈 때문에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따지기보다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은 손실이지만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다. 참 현명한 말입니다. 네 번째, 화날 때의 모습을 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렬하고 때로는 가장 솔직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기쁠 때나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본성이 숨기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오랫동안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겉으로는 늘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지만 단 한 번의 화로 인해 오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매우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항상 후배들에게 친절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럽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그분이 크게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선배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요. 화를 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화풀이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입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뒤 집에 와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는 위축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경우는 상대의 아픈 곳, 상처가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는 경우입니다. 인격 모독이나 가족을 언급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말들. 이런 말들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분노라는 감정이 그 말을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즉,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화가 끝난 후의 태도입니다.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때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화를 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화를 내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분노조차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줄 아는 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리고 약한 존재를 마주할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돈을 마주할 때,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본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성공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춰왔던 본 모습을 밖으로 꺼내놓을 뿐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두 부류로 나뉘는 듯합니다. 겸손해지는 사람과 교만해지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사람들, 힘든 시절에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운이라는 것도 있고 타인의 협력과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들은 점점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걸어왔던 동료들에게 예전 같은 눈빛을 주지 않고 자신보다 조금 못하거나 느리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조급하고 차가운 말투로 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뤄낸 성공을 기준 삼아 이제는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실수하거나 어려워졌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 곁에는 어느 순간 사람도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하고도 겸손한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성공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성공했다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겸허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만큼 다른 사람도 도우려 하고 성공의 혜택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했던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외로움, 절박했던 순간들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태산처럼 높으나 겸손하고 소인은 개미만큼 작으나 교만하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진정한 크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잡거나 돈을 벌거나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코끝이 하늘을 찌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예전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다시 어려워졌을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그가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 성공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가족을 지켜온 것, 평범한 일상을 쌓아온 것, 그것도 성공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공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그 성공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꾸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인품은 평생 갑니다.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제 이 5가지 기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5가지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돈을 마주할 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이 5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타인의 인생 전체를 단 하루, 단 한 번에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깊은 인격과 성품은 하루 이틀로는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을 현실에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첫째, 관찰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말도 공손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품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처음 2번 보고 이 사람 참 괜찮다고 속단하기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가능하다면 1년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듬직해 보였던 사람이 몇 달 뒤에야 예민한 말투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처음엔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판단하는 것은 겨울의 나뭇가지만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고 잎이 나며 열매가 맺히듯이 사람도 시간을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쁠 때, 피곤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직원에게 따뜻하게 말하는지, 짜증을 내는지 무시하는지.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일정이 빡빡하거나 피곤한 날, 그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자기 기분만 앞세우는지도 살펴보세요. 특히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방식, 즉 돌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성품을 정확히 보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한 가지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양한 순간, 다양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두루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 보는 눈을 갖는 길입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 배려, 책임, 사랑.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택배 기사님에게 문을 꽝 닫아버리는 사람.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라고 말하면서 작은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소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누군가의 모든 면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함께 오랜 시간 일해온 동료, 오랜 친구, 가족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는 그 사람이 보통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가 녹아 있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반복되는 말에는 그 사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약속은 철저히 지켜라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그건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겉으론 괜찮은데 가까이 지내보면 피곤한 사람이야라는 말도 몇 사람에게서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동반자나 친구로 오랜 관계를 이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한 사람 보는 법이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람의 깊은 면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분별력 있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하나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모습을 보세요. 말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기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둘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격이 보입니다. 셋째, 돈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중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화가 났을 때의 말과 행동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 5가지는 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삶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은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찰이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삶을 소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일상도 축복이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건강하고 따뜻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는 더 가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